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이 때로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한다. 일상에서 부부와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잘한 게 뭐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죠. 그거를 여러분이 할 때 너무 화나서 하겠지만 내 아이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은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경제적인 파탄이 나도 꼭 반드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작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일리 어썸 채널에 다시 출연하게 돼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좋은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한 마음이 가장 높은 지성이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생긴다. 부정적인 기운이 나쁜 소식만 부르기 때문이다. 친절한 마음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지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지성인은 어디에서나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이유는 단지 똑똑해지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지성의 끝에 친절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수준을 높인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부부가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는 어떤 부부가 큰맘 먹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처음 가니까 막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 찾아보고 좋아 보이는 호텔을 예약해서 갔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호텔과 전혀 다른 거예요. 되게 볼품없는 그런 느낌의 호텔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라면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뭐 내 복에 뭘 바래, 조그만데 푸죽을한데 와가지고 그냥 뭐 겨우 잠자고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시작부터 망치겠죠. 근데 세상에는 작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작다, 두 번째는 아담하다. 아내는 첫 마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쩜 이렇게 호텔이 아담해? 어쩜 이렇게 호텔이 아담하고 예뻐?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어쩜 우리는 여행 운도 좋을까? 행복하다.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아담하다, 예쁘다, 여행 운도 좋을까? 아담하다란 말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쁘다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작다는 곳에 매몰되니까 그렇게 작냐? 이렇게 또 붙어서 자야 되겠구만,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와.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여행을 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작다보다는 아담하단 쓰자. 아담하고 예쁘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한테 좋은 기운을 불어넣자. 어쩜 우리 이렇게 여행 운도 좋을까? 근데 이 사실을 이 두 부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아이도 듣고 있어요. 아, 엄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말할 줄 아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좋은 것을 찾아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주변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난 결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은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경제적인 파탄이 나도 꼭 반드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여러분이 아이한테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일상에서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똑같은 말을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선생님한테 들려주면서 선생님과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예쁨 받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시작은 부모님께서 두세 번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빠르게 나온 말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마음까지 담아서 전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친절하다고 다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저는 모든 중요한 단어를 재정의하거든요. 경청이란 말이죠. 경청은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청은 들을 가치가 있는 말만 집중해서 들어라. 그래서 아이가 경청할 수 있는 말만 부모님께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읽어보면 들을 가치가 있는 말만 듣는다. 가까운 인연도 아닌 사람이 내 험담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본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내뱉은 무책임한 말 때문에 왜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괴롭히는가? 나를 아끼는 이들의 말만 귀담아 듣자. 경청은 들을 가치가 있는 말에만 마음을 여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들을 가치가 있는 무해한 말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부부와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잘한 게 뭐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죠. 그거를 여러분이 할 때 너무 화나서 하겠지만 내 아이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쉽지 않지만 노력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면 짐작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남이 이룬 결과는 노력으로 이룬 결과고 내가 이룬 결과는 도와주고 운이 좋아서 이룬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집안에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럼 이제 말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됐어. 그 시각은 내가 다 했다가 아니고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 이거를 똑같이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바라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겸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내 성과를 운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가 있단 말이야. 남의 성공을 노력으로 생각해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배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셔야 돼.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식당 갈 때도 마스크 쓰는 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너 마스크 안 쓰면 식당 못 들어가. 두 번째는 마스크 쓰면 식당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는 부정적이죠. 안 쓰면 못 들어가. 두 번째는 쓰면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의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시각을 완전 바꾸면 전 다른 게 보여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이가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말로 직접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했던 말을 다 들었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아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이때 제가 하나 또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제 할머니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글쓰기를 제가 되게 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2시간 동안 2줄밖에 못 썼는데 할머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종원아 뭐하니? 그래서 독후감 쓰고 있는데 오늘도 2시간 동안 2줄밖에 못 썼어. 나 진짜 짜증나. 못 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할머님이 저한테 종원아, 종원이의 마음은 되게 깊어서 그 깊은 곳에서 마음을 꺼내 올리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쓴 너의 글을 읽는 게 되게 행복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한번 써봐. 그러면 이제 저는 뭘 느낄까요? 2시간 동안 나 한 게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 내 마음은 깊어서 지금 꺼내고 있는 중이었어. 그렇게 쓴 글을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 제 첫 독자인 할머니를 만족해 드리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어서 계속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한테 들려줄 말을 그대로 하지 말고 아이의 과정을 보고 그게 되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가치를 깨닫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한테 접근하게 되면 더 좋은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온기를 담아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 다툴 땐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무섭다. 어디를 공격하면 가장 아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사랑과 행복을 속삭이던 입에서 날카롭게 빗을 꽂는 말들이 나올 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에도 온기를 담아야 한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죠.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가까울수록 더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기분 나쁜 말을 더 들려주게 돼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말을 아이한테 다정한 말을 들려주려면 좋은 것을 찾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만약 식당에 갔어요. 음식이 매워서 그 매운 경험을 돌아와서 SNS에 포스팅을 보통 이렇게 써요. 그 식당 갔는데 너무 맵더라. 못 먹겠어. 돈 낭비했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글은 정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도 읽히지 않으니까. 나쁜 점만 썼으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쓰면 정보가 될 수 있고 아이한테 좋은 말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는 걸 전해줄 수 있을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이야. 이렇게 쓰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검색하고 들어와서 그 식당에 갈 수 있는 정보가 돼요. 여러분이 뭔가 접했을 때 이건 이래서 싫어가 아니고 이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좋겠네? 라는 생각. 정보가 될 수 있는 지식을 아이랑 같이 많이 모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정보 찾아내는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 아이랑 일상에서 가정에서는 이러니까 안 좋아라는 말을 아예 없애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좋네. 이건 어디에 좋을까? 이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건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저절로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점을 찾게 되고 사회성이나 아이가 살아갈 힘을 더 많이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말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이다. 그 말은 상대방의 발목을 붙잡고 마음에는 죄책감을 심는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이 때로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한다.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랑 같이 이런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 어떤 기사를 보면서 같이 대화해보는 건데 가령 이런 거예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면 50대 부부에게 노후 자금이 5억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럼 그런 기사에 댓글이 어떤 게 달릴까요? 네가 살아봤냐? 뭐 그것 가고 되겠냐? 여행도 못 간다. 이렇게 엄청 많을 거예요. 악플. 전 악플의 기준이 뭐냐면 누가 읽었을 때 기분 나쁘면 악플이에요. 타인이 읽었을 때 기분 나빠지는 건 악플인데 그런 걸 달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성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콘텐츠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중요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말하는 제목에
내 키워드는 뭐냐면 노후, 행복,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돼. 내게 행복은 무엇인가, 나한테 노후란 무엇인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내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배우자랑 같이 그 기사를 보고 각자 정의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배우자의 어떤 면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은 행복이 어떻게 정의해? 그 노후는 어떠면 좋겠어? 정의한 다음에 각자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맞춰보면서 그럼 우리한테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 여기 다 생각한 것을 한번 자기 각자 배우자가 글쓰기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글쓰기 시작해서 정보를 쌓지만 말고, 쌓은 정보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검색에서 나온 거니까. 사색에서 나온 것만이 나의 거예요. 나의 지식을 찾으려면 사색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랑 같이 지금이라도 SNS 계정에서 글쓰기를 시작하자. 그리고 똑같은 주제로 각자 키워드를 정리해서 행복의 정의, 노후의 정의 쓴 다음에 그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지? 그걸 필요한 것을 돈을 얻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글쓰기로 각자 SNS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쓴 것을 교환하면서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들은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왜 자꾸 사회성이 떨어지고 왜 싸우느냐?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남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별로 없어. 인터넷 콘텐츠 보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악플을 달잖아요. 그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악플이나 댓글은 글쓰기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악플은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내 계정이 돌아와서 내가 생각한 걸 써야지 글쓰기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유해한 말들만 들른다고 했더라도 서로 같은 단어를 정의하고 정의한 거에 대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각자 생각하고 쓰면서 서로가 아마 또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 쓰게 되면 그 감정을 또 기억으로 남긴 거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 내 배우자는 이런 장점이 있었지, 그러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어. 아, 이 장점이 있으니까 이 단점은 내가 좀 눈 감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해심도 발휘할 수 있죠. 이해심도 발휘 못하고 배려 못하는 이유는 배우자와 함께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시간이 없고 생각한 것을 글로 써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 나에게 건네야 할 말. 화를 내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다만 어른이라면 자신을 차분하게 달랠 수 있어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분노의 말을 줄이려면 다음의 말들을 기억하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날카롭게 반응하면 내가 제일 힘들어진다. 좋았을 때를 생각하며 예쁜 면을 보자. 장점이 있으니 단점도 있는 것이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 써왔는데, 부부가 상담을 위해서 난 온갖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난 TV 프로그램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못해준 게 뭐냐? 너는 또 뭘 그렇게 잘했냐? 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고 있어. 이거를 바꿔야 돼요. 나한테. 질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급 질문, 저급 질문. 저급 질문은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고급 질문은 나 자신한테. 내가 좀 더 우리 사이를 회복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뭐 어떻게 바뀌면 내 말이 더 다정하게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꾸면서부터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기적의 시작이니까,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무해한 말, 그리고 상처가 되지 않은 말을 하려면 질문을 하지 말고 나 자신한테 질문해라. 이런 온갖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유튜브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니까 가능하지. 이것도 질문이에요. 그리고 네가 내 상황 돼봤니? 이런 것도 저한테 질문한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한테 해주면 좋을 것들 콘텐츠를 올리면 이런 댓글이 달려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또 3학년짜리 올리면 2학년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랑 무슨 배틀을 하는 것 같아. 이건 역시 마찬가지. 저한테 질문하고 있잖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 할 수 있는 이 질문을 초등학교 3학년 내 아이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나 자신한테 물어야 저 콘텐츠를 아이한테 전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콘텐츠는 모두의 것이지만 스스로한테 질문하면서 그 콘텐츠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질문의 힘이 거기에 있다. 질문의 힘은 나한테 하는 질문에 그 힘이 있어. 남한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오늘부터 어떤 중요한 게 있으면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으로 나온 것을 실천하는 하루 살아보면 인생이 곧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좋게 웃을 수는 없어요. 아침에는 다짐하죠. 웃으면서 보내야지. 저녁에는 내가 미친놈이지. 이렇게 웃다 울다 반성하다를 반복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솔직하게. 엄마도 항상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너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엄마도 나쁜 감정에 질 때가 있어. 항상 엄마가 이길 수는 없더라. 그래서 엄마가 가끔 너한테
못되게 얘기할 때 있을 거야. 그럴 때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 좀 더 예쁘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엄마가 반성하고 따뜻하게 예쁘게 말할게. 엄마도 너랑 같은 사람이라서 항상 분노에 휩싸이고 분노에 질 때가 있어. 그럴 때 다시 제자리를 도할 수 있게 네가 잘 얘기해주면 엄마도 다시 반성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엄마라고 다 옳은 건 아니니까. 네가 옳을 수도 있고 엄마도 옳을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과정은 워낙 많으니까, 다양하고 상황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배우고 있다. 나는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있고 내 아이는 내 아이의 역할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각자가 서로의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적절한 말이 잘 떠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우스와 홈은 다르고 파더와 데디도 다르다. 돈만 있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좋은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버지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모두가 아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우스는 집으로 살 수 있잖아요. 홈,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아빠라는 말은 쉽게 더 들을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여름방학 때 멀리 놀러 가고 값진 돈을 쓰면서 좋은 거 사주고 화려한 걸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행은 멀리 떠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여행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마침 그 대리기사가 그날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아이랑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일하고 있는데 너 좋아하는 선물 사주려고 일하고 있어. 아빠가 사서 들어갈게. 근데 빨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꼭 갈게. 그러고 끊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될까? 당연히 안 되죠. 말로만 위로는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럼 제가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원래 줘야 할 돈의 3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돈만 오늘은 집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거는 좋은 선물이 아니고 아빠가 빨리 돌아오는 게 아이한테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대리기사님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특별한 게 아이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의 곳곳에서 아이한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인터넷 공간 영상도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댓글로 이 공간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